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에서 사인이 나왔네요. 그러면 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길이 b를 나타내는 거지. 뭐가? 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그래서 지금 sin A와 sin B가 결국 2대 3이더라.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B가 다음과 같더라.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건 나에서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다고 했어. 그런데 코사인은 어차피 180도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둔각이 되는 순간 음수가 된다. 그러면 같다? 그러면 각이 같구나.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를 구하기 전에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했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 길이가 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한 각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수직 이등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k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사인 C가 4분의 3이라고 계산이 가능해지겠네. 그러면 sin C 같은 경우에는 4분의 루트 7이라고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sin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K입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7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2K는 2분의 3루트 7입니다. 그러면 K 하나가 4분의 3루트 7입니다. 그러면 우리 변의 길이도 알아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3K의 사인 C니까 4분의 루트 7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4대 3이니까 여기가 루트 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서 높이를 그냥 구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F0이 0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 조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FA가 1입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가 3입니다. 이거 세 가지 우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y는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입니다. 근데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 그럼 얘는 우리 기억하자. a의 f' a. 그럼 이게 지금 4라는 거죠. 근데 a에서의 우리 함수값이랑 a에서의 미분계수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1 빼기 3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f-1이 1이고 f'-1이 3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략 한 이쯤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0,0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한 요쯤을 0,0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fx라는 녀석을 지금 현재 여기서 접하는 접점과 다른 한 점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문제처럼 두 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다른 한 점.
이 친구를 뭐 P라고 잡아볼까? 그랬을 때 fx는 마이너스 x, 근이 마이너스 1, 0, p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걸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줘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입니다를 만족하는 p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은 주어진 곡선 위에 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A랑 C는 Y좌표가 서로 같대요. 아이고, 그래프를. 서로 같대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B의 길이가 CD 길이의 2배입니다. 뭐 이 길이를 K라고 둔다면 이 길이는 2K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어떠한 점도 우리 같은 걸로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한 점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C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A, B를 지납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관계식 B라고 하는 게 1-2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B의 좌표는 점 A와 X좌표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2의 A제곱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AB의 길이는 2의 A제곱 빼기 지금 현재 이 녀석의 Y좌표니까 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C는 이 친구와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Y좌표가 B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로그 2의 B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점 C와 X좌표가 같으니 로그 2의 B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얘가 B분의 1이니까 1-B분의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CD의 길이는 얘 Y좌표가 얘보다 크니까 B 빼기 1-B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B 플러스 B분의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수를 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항식을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1 빼기 B입니다. 그래서 2의 A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A, B의 길이를 1-B분의 1 빼기 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의 2배가 AB의 길이가 됩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문자로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세 번째 AB 길이가 CD 길이의 2배입니다. 그대로 써봅시다. 그럼 1-B분의 1 빼기 B는 2B B분의 2 빼기 2. 자, 그러면 B의 1-B 양변에 곱해서 B 빼기 B제곱의 1-B는 2B제곱의 1-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우변으로 이항해서 3B제곱의 1-B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만들어지니까 2 그대로 놔두고요.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2B 그리고 하나 더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B까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2B제곱.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B제곱에 플러스 5B제곱 마이너스 5B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B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번에 3분의 2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3,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죠? 아, 그럼 B가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b가 3분의 2가 되면 2의 a 제곱은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로그 2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꼴. 그러니까 높이만 추가적으로 알아내고 그리고 k 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낸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x좌표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좌표가 로그 2의 b였습니다. 그러니까 a가 아까 계산했던 게 로그 2의 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 그러면 빼기 1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k라고 하는 길이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빼기 1 그럼 이거 2분의 1이니까 더해주면 6분의 7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6분의 7이고요. 그럼 이거 2배니까 3분의 7 넓이 구할 수 있겠죠. 13번은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3차 함수랑 이런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여기가 b고 a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b랑 a의 차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3차가 주어진 구간에서 2까지는 지금 현재 1차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고 그런데 0에서 2 구간까지는 1차 함수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뭘 뜻하냐 하면은 0에서 2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해라. 뭐에서? 3차에서 1차 뺏는 차 함수를 적분한 결과랑 같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b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교점에서 여기까지는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알파에서 2까지 3차에서 1차를 뺏는 함수. 그런데 a라고 하는 부분은 0에서 알파까지 1차에서 3차를 뺏는 함수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넓이를 빼겠다네. 이거 빼겠다네. 그러니까 요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구간 합쳐주는 거랑 같은 뜻이더라.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넓이로 접근을 할 거면 얘가 3차가 이렇게 있고 1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x는 2고 0 지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y축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빈 부분, 이 부분을 s라고 했을 때 a에서 s를 더한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서 b를 더한 넓이 중에서 요 삼각형 제외, 삼각형도 b인데 요 삼각형 부분을 t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b에서 s를 더한 거 얘는 3차 함수를 0에서 2까지 적분, 그 다음에 a에서 s까지는 0에서 2x 절편까지의 적분. 얘네들 차를 하게 되면 뭐 요거를 B'이라고 할까요? 요 부분을. 그럼 B'에서 A까지 뺀 부분. 이거는 넓이로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T를 더해주는 방법.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1번이 더 유용하고 이 B-A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구간의 넓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밑변환을 해서 지금 현재 합쳐주기 전에 일단 로그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미체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진수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플러스 75.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니 n-15에 n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어차피 n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n은 15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도 진수 15-kn, 얘가 항상 뭐보다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래야 이 로그가 정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n은 작습니다. 어차피 k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k분의 75라고 해줄게요. 근데 이제 이 k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둘의 공통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전체 조건을 양수로 만드는 n이 12개만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n이 15보다 작다. 그럼 여기에서는 14개가 있으니까 둘의 공통 범위만을 해결을 해봤을 때는 뭔가 정답이 나오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나오고 밑으로 가고 그러면 밑 통일된다, 그죠? 그러면 로그 4에 75-kn 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 이게 양수랍니다. 그럼 이 진수 자체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커져야 될 거다. 그랬을 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75 소거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k의 n이 작더라 0보다. 그런데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소거시켜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은 작을 겁니다. 뭐보다? 10 플러스 k보다. 결국에는 이거 3개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n이 12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봅시다. 이 k분의 75가 15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얘랑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12개다. 이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려면 첫 번째, 일단 k는 또 자연수라고 했다, 그지? 그럼 12개가 들어가려면 1부터 12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13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k는 3이 되어줘야 되겠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지금 현재 이 k는 커지면 커질수록 얘보다 이 범위보다 더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k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범위인 이 친구가 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는데 k분의 75가 이렇게 쏙 들어가 줘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12보다는 큰데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12k 75 13k 그랬을 때 k가 6일 때 여기 72 되죠. 이거 78 되죠. 성립하네요. 근데 k가 7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84 이미 성립 안 한다, 그죠? 마지막으로 k가 5인 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60이죠? 65죠?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k 6인 거 하나 더 찾을 수 있더라. 그래서 3 하나, 6 하나 이렇게 둘 합해주면 9 되겠네요. 자, 15번 한번 봅시다. 일단 gx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gx는 k를 기준으로 해서 k 이하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요.
그러면 2분의 k에서 절편 갖고 k에서 또 마침 함수값도 k를 갖네요.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자. 자, 그런데 조건 가를 한번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일단 첫 번째 증가하고요.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일단 GK는 K가 돼야 되는데 이거 K의 우극한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FK.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K에서의 미분 계수는 2가 돼야 된다. 이 fx가 x는 K에서 접합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2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겠네. 여기가 접점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파란색은 범위 신경 안 쓰고 그냥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접하는데 얘가 증가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쭉 연장을 시켜 봤다고 했을 때 교점이 K보다 큰 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K보다 작은 쪽에서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점을 그냥 P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조건 가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끝났고 조건 나 이제 이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일단 x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0 이상이래. 그런데 지금 p 적분 함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윗끝이나 아래끝에 미지수가 있다. 그럼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0 이상이래. 근데 x가 0일 때 이 함수가 0의 값을 갖죠.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때는 감소를 하는 거니까 x는 0에서 일단 극소를 가질 가능성도 있네요. 맞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조건 나에서 이거를 첫 번째 거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녀석을 우리가 hx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이 hx에 대한 도함수는 gx 곱하기 절대값 x의 x-1 그리고 플러스 x의 x-1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0과 1에서 절편을 갖는 2차 함수 중에서 절대값인 부분하고 더하고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빠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 그래프 그려주시면요 0이고 1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쭉 가파르게 이 부분은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0이 되죠. h0은 일단 0이 돼야 돼. 0에서 일단 0의 값을 가져. 지금 파란색을 요 hx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k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2분의 k라고 하는 지점은 일단 얘보다는 큰 쪽에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각각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저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0까지는 계속해서 0부터 1까지는 계속해서 0의 값을 갖다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 둘 곱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봅시다.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어차피 h0도 0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같은 값을 일정하게 갖다가 여기서 계속 쭉 증가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0 이상이다. 만족하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일단 성립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분의 k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0 있고 1 있고 여기가 2분의 k야. 이제 얘는 gx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0이 됩니다. 그런데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음수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1하고 2분의 k 사이에서도 음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후에는 양수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원래 함수 한번 살펴보자. 0에서 0의 값을 가져. 근데 그 전까지 계속 감소를 해. 오케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더 감소를 해버린다고. 감소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 버린다고.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 조건 나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K가 일단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나에서 두 번째 조건 얘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뭐 ix라고 하는 함수를 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친구에 대한 도함수는 마찬가지 gx 곱하기 얘는 절대값 x-1 x 플러스 2. 요번에는 빼기네요. x 빼기 1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x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는 3에서 0이다. 그죠? 그래서 3인 지점도 한번 체크는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어차피 더 뺄 거야. 그러니까 더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더 위로 볼록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절대값 그래프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아가고 얘가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에서는 쭉 다 0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얘가. 자, 그러면 0이 한 이쯤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보다 큰 지점에서 존재를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도 gx를 겹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0이 됩니다. 지금 요거 두 개 곱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는 2분의 k 이전에서는 음의 값이 된대요. 음의 값이 된대요. 그럼 2분의 k에서 0 됐죠? 양수 됐는데 0 됐대. 양수 됐는데 0 됐어.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원함수 한번 그려보자. 지금 3에서 0의 값을 가져. 여기가 0이야. 그런데 어디까지? 1까지는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죠? 그런데 여기 그 전에 2분의 k에서 1까지는 증가를 했대. 그럼 증가를 했다는 거는 이런 구간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감소를 했대. 쭉 감소를 했대.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쭉.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린다. 그죠? 성립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k가 1보다 큰 부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gx 그래프가 이렇게 성립을 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자, 요번에도 i'(x)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까지는 계속해서 0일 겁니다. 계속해서 0일 거예요. 그리고 2분의 k 전에 1까지는 음의 값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0이 되죠. 근데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원함수는 0이에요. 1까지 계속해요. 근데 감소를 했어요.
뭔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죠.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얘가 1 이상이 돼야 된다. K가 1 이하라고 했는데 2분의 K가 1 이하라고 했는데 1 이상이래요. 따라서 K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3인데 얘는 K보다 큰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결국 F3이랑 똑같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K가 2인 부분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만나는 교점이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가 2x 그리고 k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이거의 교점이 k 2에서 중근 같고 p에서 다른 한 점 같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fx는 x-2제곱에 x-p 그리고 2x-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2의 x-2 그리고 x-2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x-2로 묶었을 때 얘가 2x-2p에다가 요거 하나 더 더해주는 거니까 3x-2p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플러스 2 가능해지겠네요. 그럼 이 도함수가 (2라는) 값을 갖는 게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2p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3분의 2p 플러스 2고 여기가 2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2인 부분이 2 이후에 생기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연두색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전에 기울기가 2인 게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가 되겠네요. 맞죠? 지금 저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파란색인 경우, 이게 연두색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이제 이거 이후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6의 4의 p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의 미분계수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미분계수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에서의 값이 커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도함수를 그려놨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중점이 3분의 2 더해주면 8이니까 p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면 되더라. 3분의 p 플러스 4에서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p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대로 해주면 p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2 얘가 0 이상이 돼줘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내고 나면 p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 그러면 p 마이너스 2 제곱이 6 이하가 되기 때문에 p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근데 여기서 더하기 2씩 더하더라. 그랬을 때 p가 2 이상이면서를 만족하는 거니까 2 이상이면서 루트 6 플러스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주기를 얘가 2 플러스 루트 6 이하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F3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3-p에다가 4 더했으니까 7-p. 근데 p의 최대값에서 F3은 최소를 갖겠죠. 그러니까 최소입니다. 빼주면 5-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20번 한번 봅시다. 5 이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는 함수.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인 함수를 주어진 구간 내에서 어차피 주기가 변하는 건 없으니까 한 주기만 그려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b라고 하고 그리고 a, b 둘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b 더하기 a 그 다음에 최소값은 b 마이너스 a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되고 끝에는 빈 동그라미 반드시 그려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y는 1과 y는 3이 만나는 집합을 각각 a와 b, 그리고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x는 파이는 항상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라고 했는데 그 점들을 다 모았을 때 우리는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둘 다 1에서 5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b가 기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b에다가 1부터 5까지 쭉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b가 1이에요. 그러면 y는 1이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y는 1하고 x는 파이하고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y는 3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두 개를 만나줘야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여기서 1인 거니까 얘가 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1 더하기 a가 3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a는 3, 4, 5, 6 4개, 3, 4, 5 이렇게 3개 있겠네요.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b가 2면 y는 1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2개. 물론 지금 현재 이 a라고 하는 게 얘가 2라고 했을 때 1이면 지금 현재 이 라인에 걸쳐지겠죠. 자,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a가 1이라고 한다면 y는 1에서 한 점 만나고요. 여기에서 한 점 만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 점만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 성립하더라. 왜? 여기가 3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가 1이 아니야. 1보다 커. 그러면 y는 1이 반드시 이 사이에서 존재를 할 거고 y는 3도 이 사이에서 무조건 존재를 할 겁니다. 성립 안 하겠죠? 이런 경우는 만족하는 거 없더라. 자, 그 다음에 b는 3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축이 3인 거예요. 그러면 y는 3하고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y는 1이 이번에는 어떻게? 2개가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1이 b 빼기 a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상황. 근데 b가 지금 3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그렇죠. 얘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3, 4, 5. 이번에도 3개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순서상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그럼 여기에서 A가 5고 B가 3일 때 제일 크겠죠. 5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방금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A가 이번에는 3 아니면 4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2가 된다고 하면 지금 3에서 만나네. 오케이. 그럼 A가 3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B가 오면 A는 3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제일 큰 거는 지금 현재 이 경우
사실 뭐 A가 5고 B가 3인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제일 크니까 라지 M은 8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거는 B가 1이고 A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있네요. B가 2고 A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스몰 m은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대. 오케이. 그럼 fx는 x 4제곱. 자, 근데 a에서의 미분계수가 0 이하인 a의 최대값은 2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만약에 이제 하나에서 접하고 하나에서 만난다. 그런데 a가 지금 이제 0 이하인 부분의 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서 이런 경우. 그런데 여기가 2인 경우.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0 이하인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fx랑 그 다음에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더라. 아, 그럼 뭔가 극소값에 하나 걸리겠네. 지금 현재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극소 2개, 극대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니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는 잘 보면은 3중근 하나 있고 2에서 지금 극소를 갖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얘는 아무리 해봐야 2개밖에 안 돼요. 이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극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암만 해봐야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일단 교점이 3개다 해서 만족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여기 앞부분에 있는 극소가 값이 더 작은 경우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뒤에 있는 극소값이 더 작은 경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인 경우. 자, 그런데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그러면 이 라인이 3분의 8. 마찬가지, 이 라인이 3분의 8이 되는구나. 요거보다 위에 있을 때는 교점이 3개 이상이니까요. 둘이 같을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같을 때는 둘이 같을 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2가 되고 이게 3분의 8인가? 이게 3분의 8인가를 생각해 보면 3개 이상인 지점이 3분의 8이 제일 적을 때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3분의 8일 때는 교점이 2개밖에 없네. 3분의 8 이상일 때 3개라는 이야기는 3분의 8일 때도 3개 혹은 3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3분의 8일 때 2개니까 안 되죠. 그럼 이때가 3분의 8이라고 한들 얘 이상일 때는 2개니까 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배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밑에 있는 조금 볼게요. 0에서 함수값이 0이고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랍니다.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에서 극소를 가지겠죠. 그리고 0에서 함수값이 0이랍니다. 그러면 한 이쯤을 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8보다 작은 지점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얘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럼 0,0이 뭐 얘보다 작은 거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둘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지금 현재 2에서의 극소값이 이 지점에서의 극소값보다 더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얘가 3분의 8이야. 근데 1에서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단 말이지.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0,0이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3분의 8이야. 성립 안 하죠. 마찬가지 여기가 1이야.
0,0이 이 뒤에 어딘가에 있겠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3분의 8보다는 위에 있다고. 성립하지 않겠죠. 우리가 찾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4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의 8하고 몇 개의 점? 하나, 둘, 그리고 중근 하나. 이렇게 3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fx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에서 중근 갖고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그리고 얘네들이 3분의 8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F0이 지금 현재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F0은 4의 알파 베타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정리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다, 그지? 그럼 얘 미분해서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미분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마찬가지 얘 미분해서 1 대입해주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무조건 1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소거된다, 그죠? 자,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되고요. 여기 플러스 2 있으니까 소거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4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친구가 0이 되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이 2차식을 x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4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되겠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3은 얘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9 더하기 4 둘 더해주면 2 되네요. 그러니까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22번 한번 봅시다. 수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 문제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왜?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1, 4, 9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15 이내의 그 경우는 딱 그때만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조건이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의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을 한대. 자,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자. 루트 n이 자연수, 오케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우.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값이 그 수열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 거. 그러면 루트 n이 자연수이지만 그 수열의 값이 음수면 그냥 밑에 걸 따라가는 거라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항이 15번째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첫 번째 항. 와, 15번째에서 거슬러 내려가려면 얼마나 내려가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9까지는 일단 여기서 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왜냐하면 그 전 번째 14번째 항에서는 지금 이제 제곱근을 씌웠을 때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째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4번째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여기서 1 더해서 15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13번째 항도 마이너스 1, 12번째 항도 마이너스 2, 11번째 항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아직 9번째 항을 모르니까. 그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0번째 항까지는 가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딱 고정이다. 자, 그랬을 때 열 번째 항까지. 그래도 5개 덜어냈으니까 좀 낫겠죠. 자, 첫 번째 항 우리가 뭔지 몰라. K라고 둬보자. 그리고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조건처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부호 반대래. 그런데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하지만 루트 2는 자연수가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지? 그대로 1 더하자. 3도 마찬가지, 상관없지. 그대로 1 더하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K가 2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때 윗라인을 탈 건지 아랫라인을 탈 건지 결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K가 만약에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4에서의 수열의 값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따라서 가야 되겠네. 그럼 이때는 A4 빼기 2A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 2배 했는 거 빼자. 그러면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에 반해서 만약에 K가 2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친구는 그 외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K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여기까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몇 칸 지나갔어? 하나, 둘, 셋, 네 칸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얘는 그대로 K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열 번째 항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가 되어야만 해. 그런데 얘가 양수냐 음수냐,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총 4가지로 분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4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K가 2보다 작은데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10번째 항 마이너스 4가 이 9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을 3배 했는 거 뺏는 결과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4K에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면서 얘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오케이. 하나 찾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6 이하가 된대. 그럼 이제 얘가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4는 뭐와 같아야 돼? K 플러스 7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K는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면서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도 추가시켜주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내려와 봅시다. K가 2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가 양수가 되려면 7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 이상이면서 7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4가 이 항과 얘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7,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2K가 되고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시킵시다. 그 다음 마지막 K가 이제 7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서 항 하나 더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K를 계산을 해주면 12가 되고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얘네들 곱이된다. 자, 27번 한번 봅시다. 지금 y는 ax제곱. 근데 한 점 t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여기가 A네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랑 수직인데 X축하고 Y축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상황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 그죠? B로 나타내면 수선의 반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AB랑 AC랑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두 개 닮음이죠.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을 H라고 한번 해볼까?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가 OH는 우리가 어차피 X좌표가 T라고 했기 때문에 T라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HB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되겠네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t, a의 t제곱을 지나는 직선에서의 x절편입니다. 맞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지금 ln a 곱하기 a의 t제곱 분의 t 더하기 a의 t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x절편은 t 플러스 ln a라는 상수의 이게 2t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HB라고 하는 거는 이 x좌표에다가 t 뺏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 얘만 남겠네. 그러니까 AB분의 AC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t는 1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값이 t가 1일 때 같더라. 그거 만족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죠. 28번 fx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a 플러스 2에서 0 된다, 그죠? 그러면서 a 플러스 2에서 0 되면서 이후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점근선 0 따라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친구는 a,4의 2의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실제로 a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보니까 같은 값을 갖네요. 그죠? 그래서 뭐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이런 직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럼 이 부분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fx가 어떤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gt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쌤이 t를 요 점보다 작은 t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t가 이럴 때는 gt가 여기 있겠죠. 교점이 두 개 있지만 그 중에 작은 걸 선택하겠다고. 그럼 얘보다 좀 더 크게 잡아볼게. 그럼 여전히 직선 따라 올라간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얘보다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GT가 얘를 따라 올라간다고. 아,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불연속인 지점이 12입니다. 이게 12네. 근데 아까 이 점의 값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2의 a제곱은 3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얘가 t일 때 여기다가 자. 얘가 t일 때 이거 x좌표가 gt입니다. 이 부분 알아낼 수 있으니까 f의 gt는 t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G', 뭔가 G에 대한 미분이 필요하겠다, 그지?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얘 미분은 F'의 역수입니다. 뭐에? GT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G' FA 플러스 2 G' A 플러스 2일 때 지금 현재 이거 함수값 0이죠. fx. 그럼 얘는 실제로 y는 0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다,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 맞나요? 그럼 이 지점을 쌤이 임의로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겠네. 근데 얘는 직선 타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2의 a제곱이 우리가 3이라고 계산을 해놨으니 얘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G' FA 플러스 6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지금 a라는 값 이전에 지금 t, 그러니까 12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지금 gt가 전부 다 어디?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12보다 큰 값이야. 근데 16의 2의 a 더하기 6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2보다 크다, 그죠? 왜냐하면 2의 a제곱 자체가 1보다 큰, 요거 자체가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16에다가 1보다 더 큰 걸 곱했으니 12보다 큰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녀석은 어디? fx의 값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곱함수에 대응을 하는 녀석이 되겠네. 그러면 그 지점이 지금 현재 a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f' a 플러스 6 분의 1.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의 역수가 되겠네.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f' a 플러스 2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나 하면은 지금 얘가 fa 플러스 2라는 값 자체가 0이잖아요. 그런데 그 0에 대응하는 g의 지금 x좌표가 직선을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값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임의로 알파라고 둔 거고요. 이번에는 a보다 큰 지점이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얘 도함수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x-a-2 그리고 저거 2배 해서 더해주면 x-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a 플러스 6은 얘가 4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2의 a 플러스 6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24에 3 곱하면은 72,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72,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얘 분의 얘인 거니까 8의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9번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지금 주어진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래요. 그럼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성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B에서.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FB가 마이너스 FB-C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을 위해서 F'B는 마이너스 F'B-C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체크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로그 함수도 있고 지수 함수도 섞여 있는 거에서 얘네들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도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그리고 a는 소거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에다가 1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2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해질 거고요. 중괄호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속어 x 공통인수 하나 더 있네요. 그럼 x제곱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도함수가 유리함수지만 분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다. 그럼 분자에서 보면 0하고 1에서 0의 값을 가지면서 4차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도함수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데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것과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거에 부호 반대가 서로 같다? 그럼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B하고 C가 둘 다 양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C가 자연스럽게 1이 되면서 0, 1 이렇게 되면은 둘 다 0인 경우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B랑 C는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기 힘들었던 이 내용이 F1이 마이너스 F0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A 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ln 2 더하기 A가 0에서의 함수값이 A네요. 그런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절반 나누면 여기까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 A 구했고 B 구했고 C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 찾을 수 있겠네. 자, 30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10분의 루트 x 무리함수랑요 탄젠트 x랑 만나는 교점을 작은 거부터 an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무리함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탄젠트 x도 당연히 0,0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a1이 될 거고요. 정근선 2분의 파이 있고요. 정근선 2분의 3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무리함수는 항상 0 이상의 값만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게 A2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만나는 게 A3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정근선이 있고요. 여기서 만나는 게 A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 점들이 점점 어디에? 점근선에 붙는다는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n번째도 점근선에 가까이 가 있고 n 플러스 한 번째도 점근선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는 그러면 한 주기 파이가 될 것이다.
n번째 항도 점근선에 가까이 붙고 n 플러스 한 번째는 그 다음 점근선에 가까이 붙으니까.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줄기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an, 이 친구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즉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예요. 그럼 얘를 분모 분자를 an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 빼기 1이,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해야 되죠. 이거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해. 되겠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저 무리함수랑 탄젠트 함수의 교점이 각각 an이기 때문에, 그럼 10분의 루트 an은 탄젠트 an과 같고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은 탄젠트 an 플러스 1과 같더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 얘는 더셈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쟤네 둘 곱합시다. 그럼 10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an,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분의, 이번에는 차가 되겠네. 그러면 10분의 1 끄집어내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00 곱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되겠습니까? 자,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분모 분자에 이거 부호 반대인 거 곱해서 정리부터 한번 해줍시다. 분의,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근데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얘 어디로? 파이로 수렴한다고요.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체를 제곱했는 게 뭐다? 이 부분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n이 한없이 커진대요. 이거를 제곱했는 게. 근데 우리 제곱 각각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100 플러스 루트 이거 제곱, 그리고 제곱 분의, 그러면 10 an 세제곱 파이 제곱. 근데 10도 제곱하니까 100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 an 세제곱을 쌤은 두 개로 좀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an 제곱을 주고요. 여기다가 an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 한번 볼게요.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서 an분의 100 더하기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겠죠. 어차피 an이지만 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an분의 an은 소거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an분의 an 플러스 1, 1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얘도 한번 상황 살펴보자. 이번에는 얘가 루트 an의 제곱이니까 루트 an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1이죠. 이거 또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이게 100 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파이 제곱 소거되면서 4분의 100. 그래서 2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